네, 핵심 주제 43번째는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인데요. 자, 우리 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둘 다 총수요 정책이란 건 아시죠? 총수요 곡선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정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이 구축 효과고요.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이 시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시험 문제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경기가 이제 호황이거나 불황인 경우 주로 이제 우리는 불황인 것을 상정하는데요. 케인즈 학파는 재정 정책이 효과가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뭡니까? 정부가 자꾸 좀 개입을 하는 거죠. 그죠?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통화주의 학파, 즉 통화론자들은 이 케인즈 학파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은 이제 주로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파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첫째는 야, 정부는 시장에 자꾸 개입하지 마. 너네처럼 자꾸 시장에 끼어들어가지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출을 하고 세금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을 뿌려봐야 그거는 시장의 자율성만 해칠 뿐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이제 이 호황과 불황을 건드릴 때는 그래도 재정 정책보다는 금융 정책, 즉 통화 정책이 더 효과가 큰 거야라고 주장한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통화주의 학파가 금융 정책이 좋다고 한 게 아니에요. 통화주의 학파는 금융 정책도 안 좋고 재정 정책도 둘 다 안 좋아해. 왜냐면 얘네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재정 정책보다는 금융 정책이 더 효과가 클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죠. 그럼 이제 통화주의 학파가 주로 한 거겠는데 이게 핵심 주제 42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축 효과라는 게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 구축 효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주로 진지 구축 공사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이 구축이 뭔가 건물을 짓거나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구축은 이 구축이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그 구축함이라고 들어보셨죠? 구축함이 뭐냐면 적들이 나타나면 이걸 쫓아낸다는 의미가 바로 구축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충제 할 때 구자가 쫓아낼 구자거든요. 벌레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축 효과는 뭐냐면 경제를 우리가 국민 소득을 높여주려고 재정 정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구축 효과라는 것은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효과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셨죠? 왜?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자,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 정책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재정 정책을 하게 되면 자, 요렇게 LM 곡선이 있고 여기 IS 곡선이 있는데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요 수준에 있다가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민간 투자, 기업의 투자와 투자 지출과 그다음에 민간의 소비가 민간 투자가 감소하고 그리고 소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국민 소득의 증가폭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이 재정 정책을 한 것에 생각보다 더 많이 감소하는데 이것을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아셨죠? 요거 이유가 뭐라고요? 이자율 상승이에요. 이자율이 왜 상승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렇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랬죠.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요걸 중요한데 IS 곡선이 수직일 때, 즉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그리고 비탄력적일수록 그리고 LM 곡선이 수평일수록 구축 효과가 작아진다. 이건 이따가 왜 이러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이따가. 그리고 또 하나 구축 효과 말고 또 이거에 대한 비판이 내부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재정 정책을 하려면 그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야. 이런 어떤 예산안이나 이런 것을 짤 때 그 정치적인 어떤 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밖에 그 정책을 인식하는 그 시차에 따라서 국회 내부에서 이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경기가 이렇게 가고 있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돈이 필요할 때가 여기야. 지금 한참 불황일 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예산안 편성하고 막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몸싸움하고 막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시간을 너무 끌어서 제때 통과를 못하면 이때 돈을 풀어야 되는데 뭐 이쯤에서 돈을 풀게 된 거예요. 예산이 통과돼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미 경기는 진작이 되려고 하는데 뭐 불을 훨씬 더 어떻게 경기가 확 너무 과열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원래 이 정도쯤에서 돈은 한 뭐 100억만 들어갔으면 되는데 이쯤이면은 한 200억을 더 썼어야 됐어요. 근데 원래 100억만 썼어서 여기서 해결을 시켰어야 되는데 한참 경기가 안 좋아진 다음에 그 적정한 양의 재정 지출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내부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적정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축 효과와 재정 정책의 내부 시차는 재정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던 요 IS 곡선이 수직일수록 그 다음에 LM 곡선이 수평일수록 구축 효과가 작아진다. 즉 재정 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좀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처음에 요게 지금 IS 곡선이죠. 그리고 이게 LM 곡선이에요. 그러면 자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뭘 하면 그죠? 이제 정부 지출이나 정부 지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세를 감면해 줘 가지고 조세 감면에서 민간 지출이 늘어나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자, 여기서 자, 그럼 여기에서가 일단 Y0예요. 그래서 IS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애초에 여기에서 이만큼 이동을 시켰더니 얼만큼 여기에서 이렇게 Y1이 됐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의 효과 이만큼 재정 지출의 효과가 Y0에서 Y1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색깔을 좀 바꿔 가지고 IS 곡선이 지금 요 기울기가 이런데 조금 더 수직으로 즉 좀 더 비탄력적인 기울기가 가파른 IS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애초에 시작점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이런 IS 곡선이 있었다고 칠게요. 그럼 이걸 똑같이 이제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까지 움직여야 되죠. 그럼 여기까지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가 똑같이 그러면 이게 직선이야 뭐야 이거 아무튼 간에 좀 자 여기서 그럼 이쪽으로 옮겨갔죠. 그러면 이제 요 LM 곡선하고 요 가파른 거하고 만나니까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점은 Y0에서 똑같은데 근데 여기는 지금 Y2 가파른 건 Y0에서 Y2만큼 옮기니까 어느 쪽이 더 재정 정책의 효과가 큰 거야. IS 곡선이 기울기가 누워 있는 것보다 기울기가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국민 소득이 더 많이 증가했죠. 이 말은 뭐예요? 구축 효과가 더 작게 작용했다는 얘기죠. 재정 정책의 효과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넣었어요? IS 곡선이 수직일수록 즉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재정 정책의 효과가 크고 구축 효과가 작다는 얘기예요. 이번엔 LM 곡선이 수평일수록 그 얘기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여기 이번엔 이쪽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자, 지금 IS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LM 곡선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요거 말고 LM 곡선을 하나 조금 더 완만한 놈으로 하나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LM 곡선이 완만하죠?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급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IS 곡선을 한번 재정 지출에서 우측으로 이동을 시켜볼까요? 자, 똑같이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면 자 보세요. 애초에 여기 y0였죠? 근데 ln 곡선이 요거는 가파르잖아요. 그죠? 얘는 완만하고 가파른 경우에는 여기 y1 요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했는데 is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경우에는 이렇게 y2로 증가했죠.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했어? 그렇지. LM 곡선이 더 완만한 쪽이 즉 수평에 가까울수록 LM 곡선이 가파른 것보다 더 많이 증가했죠. 국민소득이. 그렇단 말은 구축 효과가 적게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그림과 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IS 곡선이 수직일수록 LM 곡선이 수평일수록 구축 효과가 작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예제를 한번 좀 볼까요? 예제. 구축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공채 발행을 통한 정부 지출의 증가는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을 상승을 시키죠. 그죠? 이자율 상승시켜서 결국은 이게 구축 효과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투자 소비를 위축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재정 정책으로 인한 통화량 감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구축 효과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지금 틀린 거 찾는 거니까. 3번. 재정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주장이죠. 그죠? IS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구축 효과가 작죠. LN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구축 효과가 작죠.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핵심 예제 1번은.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뭐를 비판할 거냐면 금융정책, 통화정책을 비판을 해볼게요. 자, 이 금융정책에 대한 비판은 외부 시차, 아까 재정정책의 문제는 내부 시차가 존재한다 그랬죠. 내부 시차는 우리나라, 미국도 그러는지 뭐 미국은 아마 안 그런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처럼 국회에서 막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그 예산안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제때에 적합한 정책을 취하지 못한다. 그걸 의미하는 건데 금융정책은 어떤 비판이 있냐면 외부 시차가 존재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금융정책을 할 때 원래 가장 목적은 뭐냐면 이 이자율을 하락을 시키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통화량을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하락하죠. 그럼 이자율의 하락에 의해서 투자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그 케인즈 학파는 이렇게 금융정책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하락을 한다고 쳐도 이자율이 꼭 하락했다고 투자가 증가하니? 잘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요 단계가 거치잖아요. 지금 한 단계 거치고 두 단계 거치고 세 단계 거치는데 이 시간이 여기까지 가는 데는 국민 소득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너무 걸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자율 하락과 이자율이 꼭 낮아진다고 해서 투자가 증가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니?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보세요. 일단은 이 외부 시차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단계를 너무 많이 걸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요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했다 그래서 꼭 투자가 증가한다고. 왜냐하면 케인즈 학파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고전학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가들은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케인즈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케인즈는 이자율이 낮다고 임마 무조건 기업에서 돈 빌려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겠니? 그게 아니다. 기업가들은 이자율도 고려를 하겠지만 가장 큰 고려 사항은 동물적인 본능이라 그래서 미래에 이 기업가들이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무조건 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좋아야지. 즉 돈을 벌 것 같다고 기업가들이 생각을 해야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애니멀 스피릿이라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야성적 충동이라고 해석하는
교수님도 있고 막 많은데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동물적 본능에 가장 적합한 말이에요. 야성적 충동 그러면 무슨 좀 너무 난폭해 보이지 않아요? 좀 그죠? 자, 그래서 금융정책으로 이자율이 하락했다고 해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한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런 금융정책의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외부 시차 문제를 가지고 먼저 시비를 거니까 그 통화주의자들이 내부 시차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구축 효과는 워낙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구축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축 효과가 가장 중요해요, 구축 효과.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 소득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거. 자, 그럼 이자율이 높으면 왜 감소해요? 그렇죠?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투자 수요, 아니 투자 지출이 줄어들게 되죠. 투자 지출.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이번에 뭐예요? 구축 효과하고 시차 문제를 이번에 자세히 보자 그랬죠? 그래서 구축 효과가 여러분 뭐를 비판하기 위한 거예요? 재정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게 구축 효과죠. 그리고 시차 문제는 내부 시차가 있고 외부 시차가 있었는데 뭐였어요? 내부 시차는 재정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거고 외부 시차는 통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핵심 문제 43에서는 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아시고 특히 이 구축 효과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